라오스인 나나완의 잘 풀리는 인생. 인생을 쉽게 사는 방법은 대충 3가지가 있는 듯하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나는 방법. 공부를 잘해 의사, 약사,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 방법. 잘생기고 예쁜 외모를 갖는 방법. 라오스의 수도 비안티안의 근교에서 엄마와 시더완, 나나완, 기타 4명의 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다. 오늘 10살의 나나완은 4명의 동생을 집에서 돌보고 있었고, 엄마와 12살의 언니 시더완은 수도 비안티안에 있는 국제공항 상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태국인이 점포주인인 가게에서 엄마와 시더완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척인 점주를 방문하러 온 태국인 교수 부부가 점주인 친척이 돌아오기까지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아줌마의 남편은 2년 전에 죽었고 6명의 아이를 기르면서 살고 있는데 한 달 월급 150달러로는 상당히 힘들다고 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자식이 없는 교수부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예쁜 시더완이 몹시 마음에 들었다. 교수부부는 엄마와 멀찌감치 떨어진 위치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의논하다가 결론을 내리고 엄마에게 얘기를 건넸다. 1만 달러를 줄 테니 시더완을 자신들의 딸로 달라는 얘기였다. 혹시라도 의심이 갈지 모르니 살고 있는 집과 근무하는 대학 등을 확인시켜준다고 했다. 엄마는 직접 태국으로 건너가 모두 확인했다. 크고 좋은 집이었고 대학의 교수인 것도 확인했다. 엄마에게 1만 달러는 매우 큰 돈이지만 돈을 떠나서도 무남동녀로 부자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대학 공부까지 마칠 수 있는 집안으로 시더완을 보내는 게 시더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입을 하나 줄여서 좋았고 게다가 1만 달러라는 거금이 생긴 것도 좋았다. 엄마는 대용량 세탁기를 하나 샀고 선풍기도 2대 샀다. 그러고도 돈이 많이 남아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나나완은 만 15세가 됐다. 고등학교는 집에서 너무 멀어 다닐 수가 없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엄마 대신에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최고 부잣집 아들인 속사이 오빠를 만나서 데이트를 즐겼다. 속사이는 부모님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태국으로 놀러 가시고 집이 비는데 우리 집에서 같이 놀자라고 제안을 했고 둘이서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영화도 같이 보다가 잠도 같이 잤다. 그 후에는 만날 때마다 관계를 가졌고 결국 나나완은 임신을 했다. 나나완은 결혼해서 애 낳고 같이 살자고 했으나 속사이는 내일 다시 만나자고 했다. 다음날 속사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국으로 유학 가서 생활하다가 한국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야. 박사학위까지 딴 다음에 라오스로 돌아올 생각이야. 그러면 12년 후가 되겠지. 그러니 내가 이 돈 줄 테니 애 지워버리고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 수술비와 몇 달 동안 몸조리하면서 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넣었어. 하면서 두툼한 돈 봉투를 나나완에게 건네줬다. 나나완은 돈 봉투를 받으며 하염없이 울었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많이 고민했지만 뱃속의 생명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한 나나완은 결국 아이를 낳았고 엄마의 호적에 올렸다. 공식적으로는 나나완의 동생이 생긴 것이다. 아들이었고 이름을 사이손이라고 지었다. 아들을 잘 키우기로 결심한 나나완은 무슨 일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돈을 모아서 아들을 교육시키고 아들이 좋은 직업을 얻어서 편하게 살아가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16세인 나나완은 라옹다오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기로 했다. 10대 초반 여자들도 있었지만 16세인 나나완이 예뻐서 찾는 손님이 많았다. 단골 손님 중에 한국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나나완에게 그러고 보니 너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라고 말했다. 자신은 국제결혼정보회사 라오스 지사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인 노총각과 라오스 여성을 결혼시키는 사업이라고 했다. 그 할아버지는 나나완에게 자기네 회사에 회원으로 등록해달라고 했다. 나나완이 물었다. 라오스 여자가 내국인과 결혼하려면 15세 이상이면 되지만 외국인 남자와 결혼하려면 라오스 여자도 18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러자 한국인 단골 손님은 그냥 등록만 해도 100달러를 줄게. 그리고 너한테 낚여서 라오스로 와서 다른 라오스 여자와 결혼하면 너에게 500달러씩을 줄게. 너를 지목하고. 라오스에 오는 손님에게 형식적으로 맞선을 보면 되너는 일종의 미끼 상품인 거지. 여자 회원 사진은 예쁘게 뽀샵된 사진이었다.
나나완의 사진도 역시 밝은 피부톤으로 뽀샵된 것을 알고 이거 완전히 사기구나 생각하고 한국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보통은 예쁜 나나완에 낚여서 라오스로 온 한국 노총각들은 누구라도 한국으로 데려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여자 회원을 선택해서 결혼하고 돌아갔다. 국제결혼업체는 나나완에 낚여서 라오스로 온 다음 다른 여자 회원과 결혼할 때마다 나나완에게 500달러씩을 주었다. 나나완은 2주에 한 번씩 500달러를 벌었고 한 달에는 대충 1000달러씩을 벌었다. 라오스 한 달 월급이 보통 150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큰 액수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것이다. 나나완은 성매매업소에도 나가고 한 달에 2번 정도 맞선 자리에 나가서 500달러씩을 벌고 호텔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왔다. 그렇게 2년이 흘러가서 나나완은 18세가 되었다. 나나완이 이제는 결혼을 해도 되는 나이라서 국제결혼 사기를 시도했다. 맞선을 보고 한국 남자의 선택을 받고 점심도 같이 먹고 관광지도 같이 구경했다. 마지막으로 결혼식 기념사진도 찍고 피로연도 가졌다. 그날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데 전날 병원 검진에서 매독이 발견됐다. 성매매 업소에서 콘돔 없이 하면 몇십 달러를 더 준다는 손님이 몇 명 있었는데 그때 감염된 듯하다. 라오스 지사장은 신랑에게 신부가 어리고 수줍음을 많이 타서 그러니 첫날 밤을 치르지 않기를 권고했다. 사실 국제결혼에서 신부가 첫날 밤을 거부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 신랑은 그런 걸 모르고 이런 경우도 있나 보다 하고 양해해줬다. 신랑의 입장에서는 5일 동안 같이 구경 다니면서 친해진 부분도 있었고 나나완이 마음에 들어 이해해주기로 했다. 나나완은 신랑으로부터 2000달러의 지참금을 받았고 백화점에서 신랑의 카드로 5000달러어치의 물품을 구매했다. 모든 공산품이 태국과 베트남으로부터 들어오는 라오스는 높은 관세 때문에 공산품 물가가 매우 비쌌다. 추가적으로 돈을 더 뜯어낼 목적으로 900달러를 요구했는데 신랑은 첫날 밤도 거부했으니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아무 돈 요구도 하지 말라고 했다. 돈을 추가적으로 뜯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나나완은 기숙사를 나와 다른 업체에서 사기를 치기로 했다. 일단 쉬면서 매독을 치료하기로 하고 매독 치료가 완료가 되어 다시 국제결혼 사기를 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국제결혼 업체로 가서 여자 회원 등록을 하고 기회를 기다렸다. 한국에서 50대 초반에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가 있었는데 맞점 보러 온 여자 모두가 그 남자를 원치 않았고 나나완만 선택을 했다. 맞선 주선자가 맞선 본 여자 회원 중에서 딱 한 명만 선택을 했다는 말에 그 남자는 크게 실망했지만 그 한국 남자를 선택한 여자가 가장 예쁜 나나완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척이나 기뻐했다. 엄마가 직접 나와 지사장과 협상해서 지참금을 5000달러 받아냈고 쇼핑도 신랑의 카드로 백화점에서 2000달러 정도 물건을 샀다. 엄마도 사기극에 가담한 셈이다. 한국 신랑은 뚱뚱하고 못생겨서 모태솔로였고 미인인 나나완에 흠뻑 빠져 있었다. 사실 가난한 후진국 인간들은 남이 자신에게 돈을 주는 경우는 친척의 경우도 없다 보니 큰 돈을 준다고 해서 고마움을 느끼거나 그런 것이 없다. 그러나 한국인 신랑의 경우에는 보통의 한국인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10배는 더 고마워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집이 산사태로 무너져서 새로 집을 지어야 한다는 둥,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둥,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돈을 받아냈고 6개월 동안 한국 돈으로 6,500만 원을 뜯어냈다. 6개월 후 나나완은 한국 남자에게 자신은 라오스를 떠날 수 없으니 라오스로 와서 같이 살려면 살으라고 했고 식당을 하던 한국 남자는 파혼을 선언했다. 결국 이 한국 남자는 결혼 사기를 당한 것이다. 평생 놀고 먹을 돈이 생긴 나나완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했다. 한국인 남자와 텔레그램으로 몇 달 동안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한국의 좋은 점을 알았다. 안전하고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도로나 지하철이 잘 되어 있어 어디든지 신속하게 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냥 아예 한국 가서 살아볼까? 나의 첫사랑 속사이 오빠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만나보고 싶어. 국제결혼 사기를 칠지 그냥 한국 남자 따라 한국에 가서 살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 국제결혼 업체를 물색했는데 한 업체는 신부의 페이스북도 다 살피고 여러가지 서류도 많이 요구를 했다. 기숙사를 둘러보니 사기치고 도망간 신부가 없어서 그런지 사람도 많았다.
이 업체는 사기를 치거나 사기를 공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업체를 찾아갔다. 새롭게 물색한 업체를 통해서 라오스로 오기로 한 한국 사람의 신상을 봤는데 나이는 58세이지만 월 수입 2억의 재산도 많았다. 그리고 지역도 서울 강남에 살았다. 라오스에서 신부를 데려오면 신부와 함께 국내 여행이나 크루즈 여행 다니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겠다고 했다. 평생 미혼으로 지내 아이는 없고 남편 사망 시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나와는 생각했다. 결혼 사기쳐서 번 돈 다 엄마가 갖고 있으니 친정집 걱정은 안 해도 되고 한국에서 살면서 아들인 사이손이 한국으로 유학 올 때도 잘 돌봐줄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지참금은 업체에서 정해준 대로 $2,000만 받았고 쇼핑은 2가지 물건만 골랐다. 남자는 나나완이 개념 있고 욕심 없는 여자로 생각했다. 6개월이 지나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으로 갈 서류를 만드는 도중에 속사이 오빠로부터 연락이 왔다. 비안티안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고 아들인 사이손도 데리고 갔다. 나나완이 말했다. 오빠 방학 동안 라오스에 가족들 보러 온 거야? 속사이가 말했다. 아니,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다시 완전히 라오스에 정착하려고 왔어. 학교 공부도 너무 힘들고 라오스 고향 산천이 그리워서. 석사 박사는 라오스에서 마칠 예정이야. 나나완이 물었다. 한국에서 여자 만나 결혼까지 한다면서. 속사이가 답했다. 우리 서로 첫사랑인데 너보다는 더 예쁜 여자와 사귀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안 됐어. 그런데 저 남자아이는 누구니? 너 결혼해서 애도 낳은 거야? 나나완은 말했다. 아니 그때 우리 사이에 애가 있었잖아. 안 지우고 그냥 낳았어. 속사이는 결혼해서 셋이서 같이 살자고 했다. 나나완은 첫사랑에 잘생기고 부자인 속사이 오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을 하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그 후 2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나완은 딸을 하나 더 낳았다. 태국에 사는 시다완 언니로부터 자신이 결혼식을 올린다고 가족들을 초청했다. 시다완은 약대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까지 마쳤다. 태국에서 약사는 한화 350만원 정도를 받는 고소득 직종이다. 시다완의 결혼 상대는 의사로 태국에서 의사는 한화 7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종이며 집안은 큰 병원을 운영하며 재산이 아주 많은 집안이었고 신랑은 외동 아들이었다. 가족들과 태국에서 만난 시다완은 자신의 새로운 조국인 태국에 충성하기 위해 3명의 아이를 낳겠다고 했고 나나완은 이미 아들과 딸이 있으니 1명 정도만 더 낳겠다고 했다. 그 후 시다완과 나나완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젊고 잘생긴 남자와 라오스에서 살고 싶어 했던 나나완의 꿈은 이루어졌다.